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부재 속에서도 EP 리그에서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5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구장에서 열린 프리미어 리그 21라운드 경기에서 토트넘은 치열한 접전 끝에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리그 5위 자리를 간신히 유지했습니다. 핵심 선수인 손흥민과 파페 아르비수마가 결장한 가운데 맨유를 상대로 한 이 무승부는 상당히 인상적인 결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맨유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카세미로, 루크쇼, 메이슨 마운트 등 주전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였고 더욱이 제이든 산초가 감독과의 불화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다가 겨울 이적 시장에서 도르트문트로 임대 이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토트넘과 맨유는 각자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치열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과 맨유 양팀 모두에게 도전적인 상황이었지만 두 팀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기를 선사했습니다. 테나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했으며 이로 인해 팀이 부진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토트넘도 경기 기간 동안 상당수의 선수들이 제외되었지만 맨유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맨유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조별리그 탈락의 아픔을 겪었고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리그 경기에서도 1대2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위건을 꺾고 FA컵 32강에 진출한 것은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맨유의 공격력은 무딘 편으로 리그 20경기에서 단 22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EP 팀 중 세 번째로 적은 득점입니다. 3명의 공격수가 합쳐 넣은 골수가 손흥민 1명이 터뜨린 골보다도 적을 정도였죠. 맨유는 최전방 호위를 중심으로 한 4-3-3 포메이션을 선택했습니다. 이 전략은 중원에서 볼 점유율을 높이고 수비에 중점을 두는 안정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손흥민이 결장함으로써 전술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손흥민의 부재는 큰 공백을 남겼고 적절한 포메이션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히샬리송을 원톱으로 내세운 4-3-3 포메이션을 선택했습니다. 토트넘은 첼시전에서 2명의 선수가 퇴장당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을 잘 구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의 4-3-3 전술은 예상과 달리 실수였습니다.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원과 공격에서의 넓은 활동량과 볼 배급이 필수적인데 히샬리송은 손흥민에 비해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격은커녕 수비에서도 큰 구멍이 발생했습니다. 맨유는 경기 초반에 선제골을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전반 3분 레시포드가 토트넘의 수비를 간단히 돌파하고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중앙으로 침투하는 과정에서 볼을 흘렸고 중앙에 대기하고 있던 호른이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문 상단 구석을 가르는 멋진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트넘 선수들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골이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제대로 된 위치 선정이나 조직적인 수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로메로와 반더베이크와 같은 수비의 핵심 선수들이 뚫리는 일은 이번 시즌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더욱 어려운 점은 토트넘이 공을 빼앗아도 전방에서 이를 받아줄 공격수가 없어 중간에서 공이 끊겨버리는 악순환을 계속 겪었습니다. 전반전이 흐르던 중 19분경에 토트넘은 코너킥 상황에서 샬리송의 헤더로 골을 만들어내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이 경기는 베르너의 토트넘 이적 후 첫 경기였는데 그는 전반 2분과 24분에 연속해서 찬스를 잡았지만 모두 놓쳤습니다. 이를 본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 없는 토트넘이 맨유에 대패하는 것은 놀랍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베르너가 손흥민의 자리를 메우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베르너의 부족한 경험과 팀 동료들과의 호흡 부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히샬리송의 헤더로 잠시 동점을 이루었지만 맨유의 공세는 계속되었습니다. 전반 40분경 페르난데스의 패스를 받은 레시포드가 호일룸과의 원투 패스로 토트넘 수비를 무너뜨리며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전반 45분에는 신입 선수 베르너와 로메로의 슈팅이 연결되었지만 두 선수 모두 정확도가 낮아 손흥민의 부재를 더욱 크게 느끼게 했습니다.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과 슈퍼컴퓨터의 예측은 만약 손흥민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가정에 기반한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스포츠에서 만약이라는 단어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부재가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그의 빠른 발과 결정적인 슈팅 능력이 경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베르너의 활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팀은 공격에서의 날카로움과 기회 창출 능력에서 큰 손실을 겪었습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과 맨유 양 팀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팀의 핵심 선수 없이도 어떻게 경기를 치르고 새로운 선수들이 팀에 어떻게 녹아들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에 따르면 베르너는 폭발적인 속도와 뒷공간 침투 능력이 장점인 공격수지만 결정력 부족이 큰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손흥민 선수의 주요 강점 중 하나인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부족하며 볼을 간수하는 능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승리 확률이 40.3%로 토트넘의 승리 확률인 31.5%보다 무려 99%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두 팀이 비길 확률도 28.2%로 꽤 높았지만 토트넘의 승리 확률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지난 8월 맨유를 2대 0으로 이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으로 토트넘이 저지른 두 번의 실수 모두 손흥민의 부재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의 존재는 토트넘의 경기력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들을 최소 3명 이상 붙잡아 두며 단순히 그의 존재만으로도 동료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수비 과정에서도 손흥민이 전방에 있을 때 상대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수들은 공격 참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베르너는 경기에서 평점 7.0점을 받으며 준수한 활약을 펼쳤지만 총 5번의 슈팅 중 유효 슈팅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2번의 슈팅은 무효로 처리되었죠. 그의 활동 영역이 주로 왼쪽 측면에 치우쳐 있어 경기장 전체를 커버하던 손흥민의 스타일에 익숙한 동료 선수들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고 손흥민에 대한 동료들의 충성심이 강한 상태에서 베르너의 플레이는 다소 불만족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히샬리송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아시안컵 차출로 인한 공백을 베르너 영입으로 메꾸긴 했지만 공격 과정에서 답답함을 자주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베르너가 신입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손흥민이 보여주던 날카로운 돌파나 슈팅이 매우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베르너의 스피드는 왼쪽 측면 공격 전개를 다소 느리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활동한 브레넌 존스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요구한 유기적인 스위칭 플레이가 베르너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토트넘의 공격 패턴을 예측하기 쉽게 만들었고 맨유의 수비가 예상보다 허술해 다행이었지만 베르너의 턴오버는 때때로 팀을 위험한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토트넘은 앞으로 한 달간 손흥민의 부재 속에서 경기를 이어나가야 하며 그의 복귀를 기다리는 동안 최소한 패배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최선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9개의 클럽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음에도 토트넘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로 손흥민 선수의 존재를 꼽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손흥민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한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은 경기 중 자신의 팀이 공을 점유했을 때 조금 더 조용하고 짜임새 있게 경기를 운영해야 했지만 중원에 있던 경험이 적은 선수들이 그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토트넘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것이 예상보다 쉬웠다며 손흥민 같은 공격수의 부재가 이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토트넘은 맨유에게 많은 공간을 제공했고 중원에서의 패스를 쉽게 커트할 수 있었다고 감독은 말했습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토트넘의 약점을 자주 노출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의 부재로 인해 토트넘의 턴오버 횟수가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것이 팀의 최대 리스크임을 상대팀 감독도 인정했습니다. 손흥민이 아시안컵 출전으로 빠지자 토트넘의 경기력에 큰 차이가 생겼습니다. 향후 2달간 손흥민의 부재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토트넘에게는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팀은 손흥민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그가 없는 동안 최소한의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히샬리송과 같은 다른 선수들이 전담 마크를 받는 상황에서 토트넘은 손흥민의 부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의 복귀까지 토트넘의 경기력과 전략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팀의 성적이 어떻게 될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